크리티컬리는 비판적으로지. 그러면 비판적으로 그 결과를 되돌아볼 때까지는 너의 사고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 됐어? 일단 직독직해 다 했습니다. 그럼 직독직해 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식이라는 거는 A 뇌에서 B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정보라고 안 할게요. 지식이라고 할게요. 지식. A 뇌에서 B 뇌로 지식을 전달할 때는 이때는 뭐야?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뭐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받아들이는 B 뇌의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B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하냐면요. 얘가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에 의존하는데 그 판단을 이제 발견해갖고 자기가 그 배운 습득한 지식을 다듬어야 된다라고 했지. 그렇지? 다듬어서 이제 그 판단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식을 내 걸로 만들려면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 자체가. 즉, 우리가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여기서 사고, 이 your thinking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습득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습득한 지식. 쉽게 말하면. 자, 이 사고의 세부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부사항. 즉 아까 내가 말했던 예시로 따지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알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네가 사고한 것, 즉 네가 습득한 지식을 말로 표현을 해보거나 글로 표현을 해보거나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됐어요? 이 사고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글 또는 말로 상세히 표현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얘기한 거야.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다시 비판적인 고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계대명사를 배웠어. 나한테 설명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다 각자 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너네가 그 관계대명사에 대한, 즉 습득한 지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싶어. 내가 관계대명사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네가 직접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글로 써보거나 아니면 말로써 나한테 설명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내가 비판적으로 고찰을 해보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글로 쓴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한 게 맞나?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이런 거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 지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야. 단순 정보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내 나이 이런 거를 막 그렇게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런데 지식이라는 건 어때? 얘네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체화가 된다고. 이해돼? 오케이? 이해 안 된 사람 혹시? 내용이 안 된 사람? 없어요? 넘어간다. 자, 이어서 볼게.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고찰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되돌아본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치? 그 고찰하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이 부분이. That's what I just said foolish. 자, 내가 방금 전에 혹시 말한 게 좀 바보 같지는 않았나? 아니면 That's what I just wrote. 내가 방금 전에 쓴 게 깊은 진실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찰을 해본다는 거야.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거, 내가 방금 전에 쓴 거라고 나왔거든. 그치? 이게 뭔데요? 말한 거, 쓴 거. 요 얘기하는 거야. 됐어? 말하고 써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찰을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다음 내용 봐라. 다음 페이지. In the speaking or writing. 말하거나 쓰는 상황에서 you uncover 한대. uncover는 얘들아 발견하다는 뜻이야. cover가 덮는 거지. 근데 덮는 거를 다시 빼는 거야. uncover 하는 거야. 짜잔, 발견하다. 너는 발견해 your bad ideas. 너의 나쁜 아이디어나 often, 종종 embarrassing ones. 여기서 ones가 가리키는 건 ideas예요. 그래서 종종 당황스러운 그런 아이디어들, 뭐 이런 거를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good ideas too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때때로 어떻다? fame making ones래요. fame making이니까 명성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예전에 해서 그런가 구문 분석이 좀 틀렸는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얘가 목적어 1번이고 얘가 목적어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본격이 되고 이 덩어리가 본격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구문 분석 이렇게 돼야 돼요. 좀 잘못됐으니까 수정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좋지 않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즉 어떤 거야? 그 아이디어가 종종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디어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또한 너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때때로 어떻다? 명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예전에 예를 들어 수학자라고 해볼까? 예전에 수학자들도 똑같이 수학 과정을 배웠을 거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연구한 것도 있겠지만 똑같이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학을 배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뉴턴이야, 뉴턴. 근데 이 뉴턴이 수학을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울 때 그 뉴턴 말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뉴턴은 어떻게 했을까? 얘는 배운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글로 써보고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뭔가 표현을 해본 거야. 직접 표현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게 맞나? 내 풀이법이 맞나? 내 증명이 맞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고찰을 했겠지.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뭘 발견하게 될 수 있어? 내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가 이거는 좀 아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이 맞는 걸 좀 더 확장해 볼까? 하다가 이제 뉴턴이 결국에 발명한 게 뭐예요? 미적분이죠. 그렇죠? 뉴턴이 만들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입니다. 아무튼간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은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수학적 고찰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표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이 돼갖고 그 사람을 유명한 명성을 만들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잖아요, 결국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과 고찰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쁜 아이디어는 거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는 뽑아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지식이라는 게. 됐어요? Thinking requires its expression. 해갖고 마지막 문장 나왔는데 이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도 낼만 합니다. 여기 빈칸. 자, 다시 한번 보자. 사고는 그것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 사고는 표현을 필요로 한다. 요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말을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요.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작성을 해주세요. 생각을 다듬는 데 있어서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대표적 예시 뭐랑 뭐였습니까? 말하기랑 쓰기죠. 말하기, 쓰기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다듬는 데 있어서 생각을 다듬는다는 건 뭐라고요?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라고요. 아까 나왔던 refine이야, refine. 됐어요? 내가 알려줬던 단어. 생각을 다듬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물론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은 고찰도 중요하겠죠. 고찰. 됐어요? 하나만 더 추가할 거기 나와. 고찰. 됐어요? 고찰은 참고로 우리가 reflection이라고 합니다. reflection. 됐어요? reflection. 표현과 고찰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표현을 해. 말을 또 해야 되고 글로도 써와야 돼.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됐어?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생각을 다듬는 데 있어서. 여기서 생각을 다듬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뭐라고요? 생각은 지식이에요. 지식. 됐어? 지식을 말하는 거야. 내가 받아들인 지식.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 소재, 요지, 핵심 문장 이런 거 다 작성을 해놨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그 knowledge realize는 적지만서 나와 있죠. 그 문장이 주제문이었던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한 지문 봤는데 첫 지문부터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또 서술형 대비 문장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소 걸렸는데 혹시 질문할 부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없었으면은 여러분이 이 글에 나온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하고 이걸 해야 이 지문이 니네 거가 되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을 다듬어야 된다. 그렇지?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질문 이어서 좀 할게요.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네. 왜 그러지?
것도 31분이었잖아요. 근데 수학 나는 역사하고 서술은 바꿨을 이거 많이 서술해. 저 수행은 바뀌었어. 이가 없는데. 저 주는 거 아 진짜 그 5점짜리 문제 안 맞췄어. 1번은 못했었는데 문제를 제일 좋은 거 뒤였어. 맨날 너 지금 내좀 잘못했어. 너가 아마 그 1번을 맞췄다면 1등 19점 중에 한 명은 아마 2등이 되지 않았을까? 양보한 거네. 그렇지, 양보한 거지. 좋은 얘기 한 거야. 난 어제 빨간색 안 먹었어. 아, 그 서술인데도 이거 서술하고 있어. 생등급 아니 2등급 완전하게 들어가는 건데 1점만 받았어. 수학 1등, 수학 1등은 목표였죠. 1등은 쉽게 치지. 이거랑 기하고 솔직히 근데 3등급 초반이라고 1등급 가능하긴 해. 1등급 후반으로 들어올 수 있긴 해. 아니 1등급, 2등급 왜 되느냐? 아, 근데 이번에 수학 다른 사람이 100점 좀 맞은 있다 이 거 말이지. 이번에 100점 맞은 거 있어. 100점? 아니야. 선생님이 둘이 그러니까 중간 기말 합쳐서 190점 넘기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기만 엄청 높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190점 넘으면 1등급이 된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 평균이 65잖아. 이번에 수학? 64잖아. 64야? 와, 로이쌤이 마음대로 하면 이번 평균 35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역사보다 몇 배 넘었는데. 네. 기록이야. 수학이요. 90점 이상이 60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균 65예요. 평균이 65인데 64에 90점, 제가 80분인데 21등이에요. 90점 이상이 60명이에요. 야, 이번 주역고 편차가 엄청 심하네. 95점 맞았는데 25등이 레슨트 하나 틀렸는데 편차가 엄청 심하네. 심지어 1번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낮은 거. 근데 25등이 저거 괜히 왔어. 진짜. 대신고 같은 그리고 주역고가 정말 아니면 주요. 자, 다음 거 보자. 30번. 발포는 조금 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요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를 봤는데 그 대진고 1학년이랑 이제 주역고 2학년 이제 시험지를 봤거든. 아 정말고 2학년. 근데 이제 대진고 1학년이 더 어려웠어. 와. 정말고 2보다. 얼마나 심하. 근데 대진고 1학년이 이번 평균 점수가 69점이었거든. 그리고 정발고 2학년이 49점이었어. 평균이야. 정말 벌써 이렇게 꿀빨한데. 그래서 정발고 괜찮지. 왜 그런 걸 와, 얘기하냐? 정글 대단한 집хан. 그냥 가면은 전투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학교는 간에 상위권은 빡세요. 이거는 어느 학교를 가나 마찬가지야. 어느 학교를 가나 상위권은 어디나 빡세. 그러니까 1등급은 정말 빡세고 이제 2등급까지는 이제 좀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어느 학교나 똑같아. 난이도는. 자, 보자. 30번. 다음 질문 볼게. 요 질문은 그 이게 원래 30번이 어휘 문제로 나왔거든. 어휘로 내기 너무 좋아. 이 질문 자체가. 일단은 내용을 그냥 첫 문장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 자, 바로 가보자. intellectual humility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소재입니다. 지적 겸손이에요. 지적 겸손. 지적 겸손은 is admitting 뭐 한답니까? 인정하는 거랍니다. 첫 문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적 겸손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 이 글이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적 겸손이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를 계속 설명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문장이야. 지적 겸손은 뭘 인정하는 거냐면 이 네모 괄호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모 괄호가 빠져있네. You're human. 너가 인간이고 There are limits. 제한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제한이 있어? To the knowledge. 지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어떤 지식? 너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뭐다? 지적 겸손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지적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적으로 겸손하다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은 겸손하다는 건 아유 아닙니다 이거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와 이 사람 완전 천재야. 당신 되게 천재입니다. 너는 막 모르는 게 없어.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인간인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적 겸손이라고. 그치? 어렵지 않지? 바로 간다. It involves.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 또한 지적 겸손이야. 알겠지? 지적 겸손은 인정하는 걸 포함한대요. 또 인정하다야. 위에 admit 인정하다 했지? recognize 인정하다야. 인정하는 걸 포함한대. 뭐를 인정하느냐? 대절을. 이 대절이 두 개 나왔거든. 하나, 두 개. 네모가로 왜 또 안 쳐져 있냐? 여기까지. 됐어? 이 두 개. 이 네모가로랑 이 네모가로를 인정하는 걸 포함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지적 겸손이라는 거는 네모가로를 인정하는 걸 포함하는 거야. 이 인정하다라는 해석을 꼭 빼놓지 말고 잘해야 된다. 자, 뭐를 인정하는 거냐? You possess cognitive and personal biases. cognitive, 인지적인, bias, 편견이라는 뜻이야. bias는 우리가 동의어로 prejudice라고 하죠. 여기서 S 붙이면 되겠네. 됐어요? prejudices. 이게 이제 편견이라는 뜻이죠. 너가 소유하고 있어. 인지를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고 또 뭐냐 your brain 너의 뇌가 tend to see things 물건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됐어? 물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in such a way 그러한 방식으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대절 이하하는 방식으로 됐어? 대절 이하를 보자면 이거 형용사 수식으로 나왔는데 왜 구문석이 잘못된 게 나왔네. 동정이거든요. 됐어요? 다시 한번. 자, your opinions and viewpoints 너의 의견과 viewpoints 관점이야. 너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된대 above others니까 다른 것들 위로 선호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너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거야. 너의 개인적 관점을 말하는 거고. 알겠지? 너의 개인 의견과 너의 개인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점보다 선호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 포함하는 게 바로 지적 겸손이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지적 겸손은 뭐야?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적 한계를 인정한다. 됐어? 이게 지적 겸손이래. 또 뭘 말했습니까? 두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내 관점이, 내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보다 더 뭔가 우월하다, 뭔가 더 선호된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됐어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이제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특정한 사물을 바라보는데 각자의 의견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맞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걸 인정한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 지적 겸손이라고. 이해돼? 뭐 말인지? 됐어요? 즉, 타인의 견해보다 자신의 견해가 뭔가 좀 더 선호된다는 거야. 우월하다는 거야. 이거를 또 인정하는 거야. 이 인정한다는 말이 중요해. 인정한다는 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이건 지적 겸손이 아니지. 지적 허영심이지. 지적 허영심. 야, 네 의견 틀려. 내 말이 맞아. 라고 해버리면 이건 겸손이 아니잖아. 근데 그래. 나도 그래. 나도 타인의 견해보다 내 의견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맞아. 그래. 이게 지적 겸손이라고. 이해됐어? 인정하는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인정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인정이란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적 허영심이 돼버리는 거야. 지적 허영심. 됐냐? 자, 이어서 가볼게. It is being willing to work. 여기서 지금 is로 시작하고 그 전에도 is로 시작했거든. 둘 다 지적 겸손을 가리키는 거다. 자, 지적 겸손은 is being 어떠한 것이래요. be willing to 동사 원형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ing가 붙어서 지금 동명사거든. 그러면 기꺼이 뭐뭐 하는 것.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지적 겸손은
기꺼이 work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work는 노력하다의 뜻이야. 기꺼이 노력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those biases. 그러한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역시나 뭐라고? 지적 겸손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편견들이 뭐야? 뭐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거. 이게 4번이 되겠네. 이런 거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또 지적 겸손이라고요. In order to 또 뭐 하기 위해서? Be more objective. 더 객관적이기 위해서. 그리고 make informed decisions. 알려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결정이라는 건요. 뭔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objective나 정보에 기반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됐어요? 이게 뭡니까? 나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objective의 반대말이 subjective잖아. subjective. subjective는 뭐야? 주관적이라는 뜻이야. 주관적이란 건 뭐야? 내 개인적인 이런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이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제3자 입장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나는 이제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냐? 안 한다는 거야.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 안 해. 지적으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편견을 갖지 말아야지. 뭔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바로 뭐라? 지적 겸손이라고. 이해되지? 오케이. 다음 내용 간다. 자, 이어서 보자면 people, 사람들이야. who display intellectual humility.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이번엔 주어가 바뀌었네. 자, 지적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뭐야? 지적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나 좋은 녀석들이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런 특징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좋은 말이 나와줘야겠네. 어떤 말이 나옵니까? are more likely to be receptive. 자,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more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receptive,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이런 뜻이야.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아. 뭐에 대해서? to learning. 자, 여기에서 여기 어법주의 하세요. 어법주의. 됐어요? 자, 여기에서 근데 이게 왜 뭐야 이거 지금 형용사 수식 다 잘못 나왔어. 자, 다시. 그래서 뭔가 그 학습하는 거에 대해 수용적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가 나왔지? 투부정사처럼 써야 돼. 투부정사 아니에요. ing 나왔잖아. ing. 됐어요? 요거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뭐를 학습하는 거냐?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우는 것에 대해 더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야? Who think.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래. Than they do. 그들이 하는 것과. 여기서 그들이 한다는 거는 앞에 있는 think를 대신하는 거야. 됐어?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요 사람. 즉, 지적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됐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지적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쳐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의 견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대현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그 대현이한테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겠구나 하고 대현이가 말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야. 됐어? 지적 겸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한테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됐어? 무조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우월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다음 내용 간다. They tend to. 자, 이제부터 they라고 나오는 애들은요, 거의 웬만하면은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tend to be 뭐 하는 경향이 있느냐? well liked and respected. 자, 그래서 좋아함을 당하는 거고 존경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렇겠죠.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즉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make it clear that 하고 나왔는데 요 문장 중요하네요. 여기 because 이야 중요합니다. 자, 내용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게 그들은 존경받는데요. 지적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내용적인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문적인 거. 부문적으로 봤을 때는 과목적어, 진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bring to the table이라는 특이 표현이 나왔어요. 특이 표현. 이 bring to the table이 뭐냐면요. 제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공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 표현 나왔고 주요 구문 나왔고 내용적으로는 존경받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구문, 어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빼놓을 게 없죠. 그래서 역시나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과목적어, 지목적어를 해석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이승 가짜니까 해석을 안 해도 돼.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들이 만들기 때문에 없고 보어니까 명백하게 됐어? 그들이 명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뭘 명백하게 만들어? 네모 괄호를 되냐? 네모 괄호를 보면 they value value라는 거는 뭔가 가치를 두는 거겠죠.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을요. 뭐를 가치를 두는데? what절을요. 자 what절을 보면 What other people bring to the table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에서 what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bring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인 거다. 자, what other people bring to the table. bring to the table 다시 한번 뭐다? 이익을 기여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이야. 제공하다. 즉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을 가치를 두는 것을 명백히 하기 때문에요. 자, 직역을 했어요. 다시 한번 내용 볼게요. 다시. 지적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야. 존경을 받는다고. 왜 존경을 받냐면은 그 지적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지식적인 측면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식적인 측면. 대현이가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됐어? 대현이가 나한테 뭔가를 제시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여기서의 value는 소중히 여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소중히 여긴다. 동의어로는 cherish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네요. cherish. 됐죠? 대현이가 제시한 그 의견에 대해서 또는 지식,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그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명확하게 만든대요. 됐어요? 명백히 만들기 때문에 즉 대현이가 제시한 의견을 내가 잘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맞아, 네 의견도 맞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존경받는 경향이 있다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자, 갑니다. intellectually humble people. 자, 겸손이라는 게 아까 humility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humility. 그게 명사로서 겸손입니다. humble은 형용사예요. 겸손하니야. 알겠지?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want to learn more. 더 많은 걸 배우길 원한대. 그리고 are open. 열려있대요. 뭐에 열려있냐? to finding. 여기 또 어법 주의해야 된다. 어법 주의. 투부정사 아니야. 투부정사 아니야. 뭐뭐 하는 것에 열려있다. 뭐뭐에야. 뭐뭐에. 됐어? 전치사야. 전치사. 뭐 하는 것에 열려있어? 정보를 발견하는 거야. 뭐로부터? 다양한 원천들로부터. 다양한 출처로부터.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에, 찾는 것에 열려있다는 거죠. 개방적이라는 거야. 오픈마인드라고. 됐어요? 꼰대는 어때? 지적 꼰대. 내 말이 맞아. 어디? 응? 어디 네가 말을 토를 달아. 내 말이 맞아. 이 지적 꼰대. 근데 이 지적 겸손이 있는 사람들은 뭐다? 다 수용적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날 바라보면서 둘이 뒷담화하는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닥쳐. 자, they're not interested. 그들은 즉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야. 또 내가 아까 말했지. they 나오면 뭐라 생각하라고? 지적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이야. 지적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대. 뭐에 관심이 없느냐? Trying to appear. 뭔가 appear 하면은 원래 이제 나타나다, 등장하다 또는 뭐처럼 보이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뒤에
superior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여기 잠깐만 볼게.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구문 분석을 해보면 appear or feel이 동사야. 그리고 superior가 보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to others가 수식어고 자세히 해보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다거든. 여기서 to가 뭐뭐 보다라는 뜻이야. 이 전치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이거나 아니면 우월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됐어? 이런 것에는 뭐다? 관심이 없다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직접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뭐 잘나야 돼? 내가 뭐 그래야 돼? 그냥 뭐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이 끝났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지적 겸손이란 이런 것이다.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 이 얘기밖에 안 했지. 됐어? 결국에는 글의 소재는 지적 겸손의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한 질문만 더 할게요. 34번. 이 시간 초과돼도 돼요. 어차피 나 뒷시간 수업 없어. 원래는 이번에 이제 시간표를 짜면서 이제 중등배들도 이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어쩌면은 이 시간에 수업이 추가될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8시 반에 끝나면 또 이제 너무 서운하잖아요. 한 9시까지도 하고 어떨 때는 10시까지도 하고 이래가지고 딱 보시면 돼요. 34번 볼게요. 자, 첫 문장에 지금 보면은 The belly rules the mind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 자, 요거는 이제 내가 글을 읽는 법을 하나 알려줄게. 첫 문장에서 얘들아, 얘처럼 첫 문장에서 어떤 인용어나 속담이나 격언이나 또 뭐가 있을까? 전문 용어 이런 게 등장했다고 쳐봐. 이런 게 만약 등장했어.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이런 거와 같은 비유적이고 추상적 개념이 등장했어. 추상적이야. 이런 게 등장을 했어. 이 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잖아. 비유적이고, 그렇지? 이런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뒷내용을 통해 얘네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 돼. 의미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용이 있잖아. 인용구나 속담이나 격언이나 전문용어가 있잖아. 얘 자체가 핵심 소재이거나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 자체가 주제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 말만 보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뒷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뒷내용을 보다 보면은 결국 이 글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알겠지? 첫 문장에 뭔가 비유 추상적인 어려운 말이 나왔다? 그냥 제끼라고요. 제껴도 돼요. 제껴도 돼. 자, 첫 문장 보자. There's a famous Spanish proverb. 자, 한 유명한 스페인 속담이 있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 The belly rules the mind. belly, 배꼽이죠? 배 앞에. 배가 정신을 지배한다. 됐어? 배가 정신을 지배한대요. 배가 정신을 지배한다는 게 뭔 말일까? 이 말만으로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뒷내용을 봐야 되는 거야. This is a clinically proven fact. 이것은 임상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래요. 임상적으로